대입변제 봅니다. 대입 다시요. 자, 대입변제가 뭔가요? 대입변제가 뭔가 물어봅니다. 대입변제. 대입변제 12에 2769. 대입변제가 뭡니까? 자, 우리 세입자는 잔금을 주면 뭐 해야 됩니까? 세입자는 전입신고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경매 들어가면 그렇죠. 배당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아파트가 낙찰됩니다. 이거는 정보정시가 낙찰됐어요. 76% 됐다 이죠. 됐는데 문제는 이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 세입자는 2009년 3월 12일에 은행에서 설정이 2,300이 있어요. 3월 12일에 있는데 18일 뒤에 전입이 들어갔어요. 진입이. 자, 전입신고를 했다 그죠. 했고 8천을 줬습니다. 아버지가 준 전세돈을 이제 8천만 원을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전입신고 했는데 그 뒤에 이 소유자가 돈이 모자랐고 미숙 씨한테 가서 담보를 잡히고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 이제 임차인 들어오란 뒤에 담보를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자를 안 주니까 경매를 뭐 이미 경매죠. 이미 1억 도락했는데 경매 들어와서 누가 1억 1,100에 낙찰됐네. 그죠? 낙찰됐는데 문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가만히. 원래대로면은 우리은행이 2,300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8천만 원 가져가고 순서가 빠르니까 이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월 달에 5달 뒤에 미숙이가 1억 가져가 이래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임차인은 뭘 하는지 지금 이게 없고 여기 없죠. 확정일자 안 찍고 배당금 안 했죠. 이러면은 뭡니까? 꽝 되죠, 꽝. 자, 이리 되면은 예상 배당표를 이제 물어본 게네 배당이 되느냐 하니까 우리 미스터 배는 배당금이 없대요. 그래서 난리 났어. 누나야, 나 저게 마창대에 뛰어오다가 죽어 뺏는다. 왜냐 했더니 아버지 팔찌만 져주는 걸 지금 뭐 뺏기 생겼대. 지금 뺏기 생겨가지고 지금 다 읽고 또 와이프가 또 뭐 이상한 술을 만들어 왔대. 도장 찍으라고. 뭔가 모르는데. 그래서 죽겠다고. 누나 죽겠다 하면 뭐 되는 거야? 동생아 죽으라고 하면 됩니까? 동생아 누나가 있다. 오빠가 있다. 형님이 있다. 기다려. 자, 딱 형님 딱 보기엔 뭡니까 지금? 뭐 때문에 배주는 거 못 봤죠 지금? 설정이 돼가 있는데 전입신고했다. 그죠? 8천 줬다. 그럼 빠진 게 뭐가 있죠? 확정일자가 빠졌고 여기 빠졌다. 자, 그러면 살 방법은 1번을 끄면 됩니까? 요거 말소해보면. 그럼 이게 1등이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음이 아니고 뭡니까? 있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은행 가봐라. 어디 하는가? 우리은행 거제지점 가봐라. 얼마 주면 설정 2,300 말소가 되는가? 물어보니까 원금 1,500하고 이자가 100만 필요하대요. 1,600 필요하대. 그럼 1,600만 원을 손실을 물고 8,000원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입변제입니다. 대입변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앞에 순서를 없애버리면 내가 선순위 세입자 되는 거죠. 그럼 8,000만 맞죠? 그러면 이 배씨는 8,000을 버리게 생겼어. 자, 우리 한 1,600원 손해갔지만 자, 그럼 문제는 누구입니까? 문제. 우리 정보정신은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는. 큰일 났죠? 잔금 치르면은 1억 1,100 플러스 8천만 하면 어디 됩니까? 사모님 싫어하죠? 그죠? 이 1억 4,500짜리를 1억 1,100에 주고 또 임차인한테 8천만 원 또 더 주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럴 때는 이 낙찰자는 매각 허가 결정 여기다가 취소 신청이라 합니다. 취소 신청. 무슨 말이죠?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그렇네. 8천만 원짜리 이게 선순위 내버렸네. 당신이 그럼 물으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취소를 해주고 10% 928만 돌려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우리 배준호가 아까 한 건 뭐죠? 우리은행 가서 1,600 은 거는 그거를 우리가 대입변제라고 부른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대입변제. 자,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전입일자가 빠르다. 그러면 낙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입자가 있더라. 이걸 다 모으고 있더라. 자, 19에 1588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1억 800인데 8,600에 떨렸다. 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임차인이 전입이 있고요. 뭐하고 싸움한다고? 이 건전항이 없네. 건전항이 없으면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요것도 말소기준 등기되는 거죠. 가압류 2018년 4월 10일보다 2008년도 거의 10년 빠르네. 미스타 나가 계시더라.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다. 이런 거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전세가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7천 정도 되겠다. 느낌상. 잘못 7천만 물어야 돼요. 잘못.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세입자가 깡통 세입자가 뭡니까? 깡통 세입자 하는 거는. 자, 2억짜리인데 누가 기업 투자했어. 전세 1억 8천 났고 2천만 원 투자하고 하나 샀어요. 그런데 시세가 1억 한 4천 밖에 안 돼. 지금 매매가가 2억짜리 1억 4천 밖에 안 돼. 그럼 전세자가 1억 8천 못 나가죠. 그게 이제 깡통 전세입니다. 그럼 깡통 전세가 이제 경매를 넣어가지고 1억 4천 떨어졌는데 경매 넣어주면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억 8천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자, 그러면은 1억 4천대 떨어지겠죠. 한 1억으로. 그럼 떨어질 때 깡통 세입자는 지가 낙찰받아야 돼. 경매 넣고 지가 낙찰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억에 낙찰받고 1,000만 원 걸고 9천만 원 다 내주고 납입하고 또 한 달 뒤에 1억을 받아내고 이러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세입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10%만 걸고 1,000만 원만 걸고 나머지는 그만 납부하고 배당 받는 거를 같은 날짜로 해피면은 막 더 낼 게 없어. 1,000만 원만 내면 돼. 채권 상계 신청 안 하면 1,000만 원 내면 되고, 신청 안 하면 1억 다 내야 되고, 상계 신청하면 1,000만 원만 내면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라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 사례에서요. 이거 보니까 19에 161호 봅니다. 19에 161호. 지금 창원에 깡통 전세가 많습니다. 오늘도 방금 왔다 갔어요. 아파트를 몇 개 했는데 깡통 전세가 돼가지고 막 찾으러 온대. 그래서 자기도 울어준대요. 등기필증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 가져가면 되는데 안 가져간대. 경매 넣겠대. 그럼 경매 넣으면은 깡통 전세는 경매 넣어봤자 결국은 경매비 뭐 300만 날리고 지가 낙찰받아야 됩니다. 마음고생하고. 아마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예로 아까 그런 경우에는 예로 1억 8천 전세 주는데 시세가 1억 4천 크면은 원주인도 그렇잖아요. 지도 뭐 돈 좀 벌라고 한이 전 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띠 갔는데 띠 있는데 아마 울고 이러면은 등기필 주면은 같이 소유자가 오르준대요. 세입자가 돈 내놔라 1억 8천 돌아가면 없잖아 지금. 매매가 1억 4천이니까. 그래서 나도 옛날에 2억 주고 산 건데 미안한데 경이 떨어져서니까 요거를 가져가라. 등기필 내 돈랑 팍 씌울 테니까 그만 가져가겠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 이제 막 돌아서 하면은 지도 온대요 같이. 그럼 등기필 그냥 준대. 이렇게 가서 내일 등기하라고. 그럼 가서 하면 되는데 겸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깡통 전세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다.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가와야 됩니다. 결국 겸해 넣어봤자 어차피 그 사람은 돈 이제 자력이 없어요. 무자력자 이라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막 등기를 받아가지고 이전하면 됩니다. 그러고 시세 한 1억 8천 되면 막 어떻게 내가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꼭 겸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거의 80%는. 4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사실 그러긴 그랬죠. 떨어졌으니까 그만 또 겸해지가 또 연락하면 또 어찌 됩니까? 그냥 전입 확정해갖고는 이 겸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급명령 해가지고 판결문 받아서 또 법무사한테 또 강제임 신청해달라고 하고 일이 또 복잡해요. 알겠죠? 또 상계 신청도 해야 되고 일이 좀 복잡합니다. 해보면은 그러면은 경매 비용 300만 원 물고 결국 그거 오는 겁니다. 결국 마음고생하고 고생만 시간빨리 하고. 그럴 때 소유자가 울어주면은 같이 오세요. 울면서 등기필증 주면 받아오세요. 이전 받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 한번 봅니다. 자, 김해 산문동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그래도 상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자, 봅니다. 요 분은 본께는 전세가 얼마냐 그러면요. 1억 8천이라. 전세가 배시는 1억 8천이고 원래는 2억 1천인데 2억 1천인데 이 사람은 1억 8천에 전세가 나서 1억 8천에. 그렇죠? 3천만 원 해나 계획 투자한 거죠. 소유자가. 이런 겁니다. 자, 그래갖고 전입 확정을 잘 해놨는데 이게 깡통 전세 돼갖고 이게 2억 천이 아니고 지금 한 1억 한 4천 밖에 안 되니까 난리 난 겁니다. 매매가가. 그러니까 이제 또 가압류가 들어오고 한켠에 자기도 유니시티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임차권 등기합니다. 등기해놨고도 돈 안 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해서
요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강제로 넣어줍니다. 알겠죠? 그럼 일이 많죠, 지금, 그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떨어지니까 미스터 배가 지가 낮춰봤습니다. 이게 미스터 배가 지가 낮춰받아요. 결국 받죠, 그죠? 그만 낮춰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이놈하고 이놈은 날짜 똑같아. 이게 똑같아요. 그럼 요거는 미스터 배가 낙찰받고 몇 달 만에 이날 채권 상계 신청을 하면은 날짜 같아요. 그러면 요게 1660만 원만 내고 상계 신청하면은 날짜 같이 해가지고 막 배당된 거로 장없는 거로 같이 막 땡땡 처리해. 법원에서 땡땡 처리합니다. 땡땡 처리하고 1660년 거는 다시 돌려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미스터 배는 손해한 뭡니까? 경매한다고 한 300만 원 비용 넣었죠? 그것만 이제 손실한 거라. 막 결론은 이제 그만 그때 눈물 흘리고 막 소유자 줄 때 인감 필증, 등기 필증, 집문서 주면 그만 받으면 그때 끝났죠? 그거는 지금 보면은. 자, 이래 된 거고, 밑에 사람 봅니다. 밑에 사람은 상계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날짜가 같은 거는, 어디 갔노? 위에 거. 요거는 날짜 같죠? 아까 배씨는. 그죠? 날짜 똑같아 빗죠? 이건 잘한 거고, 밑에 요거는 보면은 날짜가 틀려요.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기일이 한 달 더 걸려버렸죠.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면은 1억 2,700에 10% 걸고 90% 돈 다 넣어주고 100%를 연할 또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일이 번잡하죠. 무슨 돈이 1억 2,700 어디 있습니까? 돈이 세입자가. 안 그래요? 그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람하고 틀린 거는 위에 사람은 이거 상계 신청서를 낸 경우고 밑에 사람은 낙찰로 치는 사건 상계 신청서를 안 낸 경우입니다. 그럼 위에 게 잘한 거예요. 요거보다 더 잘한 거는 집주인이 울어줄 때 집문서를 주면은 받아오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경매비도 안 들고 지가 소유자 대비고 막 경기가 그러니까 알겠죠? 또 아파트는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게 그죠? 떨어진 거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 상계 신청서를 해야 되겠다. 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지분. 자, 우리 100분의 1 지분. 자, 지분 검색은 쉬운데, 일단 봅니다. 이분이 이제 낙찰 100분의 99를 받은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5억 2,800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00분을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팔으라 했더니 안 판대요. 죽을 맛이라. 왜냐, 그러면은, 자, 100분의 99 가는 사람이 대출받으러 은행 갑니다. 그럼 은행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이고, 지부인에 대출 안 해줍니다. 이랍니다. 지부이라서. 또 중개업소 가서 좀 팔아주이소 했더니, 아이고, 지분이네요. 요 100분의 사과회 써요. 사과회. 그죠? 그 다음에 또 100분의 99가 만약에 경매들하면 어쩌면 경매들하면 100분의 1이 손들고 마음 됩니까? 공유자 웃으면서 하면 되죠.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저씨가 좀 도박형이 심해. 도박형이라, 아저씨가. 예를 말밀 아저씨라. 근데 명의를 아파트를 아저씨 명의에 놔서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 이게. 이혼해도 좀 불안하고. 또 만약에 담보채비도 골치 아프고. 파란부비도 또 골치 아프고. 그럴 때 어찌 했느냐, 배우자가 100분의 1만 내한테 명의는 가주라. 그러면 아저씨가 100분의 1? 해주지. 100분의 1 그거 말하고, 뭐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100분의 99가 대출 받으러 가면 해줄 거 아닐까? 은행에 가면. 아직 몇 대 꼬여서 하죠. 저 중개업소 팔아물라고 하면 아직 몇 대 꼬여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99 아저씨가 경매 당해가지고 강제경매 당해갖고 막 경매 떠버렸어. 그러면 100분의 1 아직 뭐 하면 됩니까? 3차 떨어질 때 누가 딱 들어오면 손 들고 맞아. 공유자 웃으면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100분의 1을 다 넘겨받았어요. 특히 아파트. 알겠죠? 자, 아파트 밑에 대지권, 이게 뭡니까? 대지권. 자, 여러분 아파트가 있으면은 34평짜리가 있으면요, 보통 대지권이 한 10평에서 15평이 됩니다. 보통. 그거를 뺏긴다면 뺏긴다. 왜냐, 그러면은 엄마 토지에, 옛날에 건축하기 전에 엄마 토지에 은행에 담보를 잡혀놨는데, 그거를 분양만 해먹고 안 갚았어. 건축업자가 땅에 설정된 거를. 그러니까 이제 엄마 토지에 있는 은행이 경매를 넣습니다. 밑에 대지권에 엄마 토지를 경매 넣다 보니까 누가 낙찰을 받아버려요. 받아버리면은 여러분 갖고 있던 대지권이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산 사람이거든. 여러분들 전부 다 분양받을 때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이런 문구 있어도 모르는 채 하고 사버렸다. 그래서 다 뺏기는 거야. 그러면 그 대지권 산 사람은 보통 한 2배, 3배 정도는 팔아먹습니다. 보통.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봅시다.
자, 2010에 30535. 자, 요거를 보면은 요게 지금 경매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지금 뭐 판대? 지금 뭐 판대? 대지를 파는데 뭐 판다고요? 건물은 아니고 토지인데 이거 2분의 1쯤 됩니다. 아파트 그 단지에 2분의 1쯤 되는 토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 은행에서 건저당 지상권 해갖고 저축은행에서 요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경매가 나옵니다. 이게 돈을 안 갚아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경매 넣어버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12세대가 이게 뺏겨버렸어요. 낙찰이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12세대가 저한테 왔어요. 이게 제가 쓰고 갖고 들어간 금액입니다. 12세대가 위임장을 만들어갖고 변호사 사무실을 간 거예요. 요후에 3층에 갔는데 변호사 보기에 좀 복잡하거든 이게. 또 경매는 또 밑에 1층에 하 원장님이 또 제일 전문가니까 그만 밑에 가서 좀 언어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면은 300만원 떨어지면 50만원 그렇게 서류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입찰을. 그럼 내 입장에서 돼야 되겠죠. 돼야 300이고 떨어지면 뭡니까? 50만원. 일당 50만원 받고 빠지는 걸 이래야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한 명 더 들어와서 이 봉투가 하나면 내 것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보여.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3차에서 조금 복귀 아예 써놨더라고 자기들이. 그죠? 써놔서 알고 갔는데 보기에는 틀리면 내부터 썼겠죠. 법인에서 들어갔어요. 법인에서. 참 그죠? 그때 마음은 여러분 모릅니다. 법정에 있을 때 이게 하나면 되는데 두 개 들어와서 한번 떨어지겠어. 일만 때문에. 법인이 이기 들어왔어요. 1억 7천백이 들어왔겠죠. 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50만 밖에 못 벌렸어. 그날 안 들어왔으면 300만 원 먹는데 자, 1억 7천백에 뺏겨버렸어요. 뺏겨가지고 또 제주 좋아.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채만 알고 와서 1억을 빌려서 지분은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잘 아는 거래 새마을 끊고 와서 1억을 빌리더라고. 빌렸어요. 자, 우리 제주도 좋아. 이 법인이. 자, 그래가지고 소송합니다. 내가 대지권 낙찰할 때 너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너가 치료를 좀 주라.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보통은 소송 걸면은 조정위원회 2명이 있습니다. 그 원고 뭐 필요합니까? 나는 월세 치료 300만 주이소. 피고는 12세대는 100만 원만 주겠습니다. 120 주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럼 밀고 땡겨가지고 막 150 합시다. 이래 합의가 되었어요. 그 되고 나서 자, 문제는 12세대가 요 12세대가요. 땅이 뺏겼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죠? 그럼 사야 됩니다. 안 사면 아까 뭡니까? 자, 건물만 가해서 전세 나갈까, 안 나갈까? 대지권이 없어. 그럼 소문이 나고 이런 이제 인천 안 들어갑니다. 야, 저거 옛날 김들하고 골치 아픈 게 다 그거 있으니까. 그럼 뭐 건물만 가야 생기네. 전세도 안 나가지. 대출을 은행 가도 안 됩니다. 이거 대지권이 없으면 대출 못 해줍니다. 그거 또 팔아먹은 게네. 아이고, 중개업소에서 접수 안 합니다. 그 물건은, 그거는 대지권이 없어. 거기 사러 갑니다. 사러 가는데 303호는 5천 팔았어. 근데 501호는 아지면 예뻐. 좀 깎아줬어. 알겠죠? 또 404호는 아저씨가 좀 못생겼어. 좀 많이 받아. 그 다음에 503호는 아지면 너무 예뻐. 그래 또 좀 깎아줬어. 그래 결국은 일 쭉 보니까 한 5억 4천 월 받아 먹다가 한 5억 4천100 정도 팔리더라고. 이게. 그러면 괜찮죠? 1억 7천100에 낙찰받아갖고 한 3, 4인데 5억 4천100 챙기고 그동안에 꽃감 빼먹듯이 지로도 잘 받아 챙기다가 그죠? 그래서 아파트 대지권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지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계좌 봅니다. 부계좌를 보면은 부계좌 제일 마지막에 한번 마지막 6페이지를 보면요. 6페이지도 뭐죠 지금? 이거는 이제 아파트는 아닌데 건물은 빠지고 토지만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건물은 빠지고 19에 19848입니다. 자, 봅니다. 자, 기흥의 대지가 69평인데 건물은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은 대지만 어때? 낙찰 받아라. 대지만. 그러면 대지만 팔리네 또. 이야, 3부 오늘 팔렸다. 오늘 4월 10일이죠. 오늘 맞네. 오늘 팔렸네. 어제 오전에 강의할 때는 안 팔렸거든요. 괜찮다. 3억 100에 누가 들어왔네. 한번 봅니다. 자, 일단은 토지만 판대.
여기에 깔린 땅만 판대요. 깔린 땅만. 무슨 말이죠? 그럼 건물이 이게 몇 억 가겠죠? 잘 지났어요.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파는 것이 땅만 파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이 건저당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당하더라. 강제 경매. 강제 경매를 당하면은 요거는 이제 앞에 가압류를 찾고 가압류 제일 빠른 건저당이죠. 요게 기준입니다. 그럼 이 날짜에 송씨고 이 날짜에 송씨고 소유자가 송씨다 크면은 이게 존치가 되는데 보니까 송씨가 아니라 소유자 두 사람 본께네. 알겠어요? 아, 이 손씨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김씨 한씨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존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철거입니다. 철거. 알겠죠? 이해갑니까? 자, 다시 강제 경매를 당할 때 강제 경매를 당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앞에 가압류를 따지면 되는데 가압류 앞에 또 건저당 할 때는 이 날짜 기준 하잖아요. 이 날짜 기준 일자. 이 날짜 기준 하는데 그때의 소유자가 땅은 손씨인데 건물은 김씨나 한씨더라 사람이 다르죠. 그러면은 요거는 철거가 된다면 철거가 같으면 존재되는데 철거되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요거는 철거라. 이게 3억 100에 받으면은 이 건물은 철거하니까 예로 건물을 5억 주 짓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감정은 이거예요. 감정가는 3억 1,300인데 이 제한을 받으니까 1차 금액은 좀 DC를 합니다. 30%. 그죠? 그럼 이 사람은 3억 100이지만은 원래 감정은 얼마짜리죠 이게? 3억 1,300짜리입니다. 그죠? 그럼 3억 1,300에 지료를 달라 그러면은 아까 건물을 5억 주고 찐 사람은 지료를 연 한 4.5% 줘야 됩니다. 연 4.5%. 그러면은 은행 연하는 보다 1%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그럼 땅값은 또 올라가죠. 성질이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지가 지료를 안 주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지료 안 줬다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또 건물만 김에 닦아내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땅 철거당할 건물이니까 땅 주인 아니거나 그럼 땅 주인이 살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게 5억짜리면은 아이고 니 3억에 100에 낙찰 받았는데 막 1억 더 줄 낀게는 능가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러면 능가도 되는 거고 단타로 여러 가지 이제 활용 목적으로 땅만 놓았을 때는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게 아파트가 더 좋아요. 아파트에 30세대다 이런 게 좋아요. 알겠죠? 30세대다 20세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내한테 종속되는 겁니다. 땅 주인이 오야예요. 건물로 가는 사람은 피고입니다. 아, 피고 아니고 완전히 노예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밑에 대지권도 낙찰받으면 좋더라. 이 차를 보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도 이제 낙찰을 해야 될 게 안 해야 될 게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대지권 때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사례를 들고. 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분 봅니다. 지분. 지분이 성공했다. 170% 벌었다. 지분이 또 173% 벌었다. 그 다음에 실패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래요. 지분은 여러분 집에 와서 보세요. 보는데 주로가 일단은 이 땅이 보면은 돈을 좀 벌어요. 땅이. 그러고 실패한 거는 주택이죠. 주택에 낙찰 받는 거는 예로 주택의 5분의 1다 받는 거는 자 봅니다. 주택에 여기 봅시다. 제일 밑에 거 77%에 샀는데 전체라니까 79% 팔리다 돈 된다 안 된다 지금 딱 숫자만 보면 안 되겠죠. 내가 지분을 예로 5분의 1 주택 지분이 넣어서 내가 보니까 넣었는데 여기 보니까 11분의 1이네. 그럼 약 한 5분의 1, 10분의 1 보면은 한 5분의 1 되겠는데 5분의 1 지분을 79% 샀어요. 전체를 경매했더니 79% 팔려. 2% 플러스는 플러스라. 이거는 돈 안 됩니다. 공부만 하고 시간빨리 고생만 한거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위에 거 봅니다. 위에 거는 64%, 58%인데 91% 되고 자, 이런 거다. 보통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걸 보면 되겠다. 보통 내가 지분을 40% 낙찰 받았는데 전체를 경매 넣어주니까 80% 팔리더라. 그런 건 좋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30% 팔린 낙찰 받았는데 60% 팔린다. 확신이 딱 서는 거. 이런 거 사야 돼요. 그럼 그런 건 어떤 거냐? 주로가 도로가 있어야 돼. 도로가 딱 있어야 돼. 산이 뭐 또 뭐라고요? 계획관리, 준보존산지. 예? 도로가 물어야 대출도 되고 이런 겁니다. 막 경사가 심하다. 산, 자, 농지인데 도로가 없어. 이름하여 맹지. 그죠? 도로에서 한 3칸 지나가야 뭐 하나 낀 게 있어. 그런 거는 막 20% 사도 전체 해봤자 40% 안 팔립니다. 알겠죠?
일단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이해가시죠? 도로를 물고 딱 여러분 가보면 압니다. 그림 보면 알아요. 벌써 저 도이 되겠다 안 되겠다. 도로가 일단 물어야 돼. 도로. 자, 그럼 어떤 산을 사야 되느냐? 우리 부계적입니다. 지분을 사도 이런 거 사야 돼요. 자, 부계자 한번 보세요. 부계에 빠진 거자. 뭐가 빠진 너? 부교재의 안민동, 요거 아까 했다, 그죠? 요거는 돈이 되겠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별 문제 없어요. 임차인도 없고, 그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좋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이 접근하기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2천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보자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접근하면 돼요.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양덕동. 요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고, 임차인도 없으니까 요거도 여러분이 조금 양덕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좋은 겁니다. 그죠? 내 아는 사람은 5억 한 6천 주고 샀어요. 그 밑에 13층을, 요 같은 돈인데, 1차인데, 지금 벌써 3억 중에 그 사람 비하면 한 2억 떨어진 거예요, 2억. 그죠? 분양받는 그 사람 비하면 한 2억 정도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4월 27일에 5천에 180인데, 환산보증금이 2억 3천인데, 요번에 뭐, 임차인이 계속 있으면 괜찮죠, 그죠? 나가 삐면 좀 고민해 봐야 돼, 그죠? 그게 조금 불안합니다. 진짜 답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좋은 거라. 지분인데 뭡니까? 지분인데 900평쯤 되는데 64%다, 그죠? 근데 일단 길을 물은 거죠, 느낌에. 그죠? 또 뭡니까? 임야인데 뭔 사라고요? 계획관리지니까 주무산지고. 또, 요번 기회에 3m 뭐가 물었다고요? 뭐, 현황 도로가 있죠? 3m 이런 겁니다. 자, 물어봅니다. 농협 전화하니까 임야서 받았다고 대출 되는가 물어봤더니 딱 전화 옵니다. 준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입니까? 준보산지. 오케이. 도로를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죠? 물었습니다. 그럼 오라 그러는데 가슴 뽕깨네 또 이기라고 대출 안 낸대 이거 아시겠어요? 지분인가 안 물어봤어. 농협 직원이. 그래서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구나, 내 돈을 다 내야 되는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한번 봅니다. 19에 1094. 자, 돈이 되겠는가? 자,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자, 이리 보니까 2,200만원 떨어졌는데, 그죠? 계획관리적이고 상소를 받아서 이 지분이 나왔는데, 지분이 몇 분의 몇 쯤이죠, 지금? 3분의 1이죠. 뭐, 3분의 1, 3분의 1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 전체 지분의, 전체가 2,400평인가, 얼마인가? 요 3배죠? 얘로 900평 보자. 900평 뭐, 2,700평이죠? 그게 3분의 1이 나왔다. 3,500이다, 그죠? 그럼 땅 모양을 봅니다. 땅 모양식. 느낌에 길이 조금 있는 것 같죠? 그죠? 길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길이 무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크게 경사는 크게 뭐 묘가 조금 한두 개 있더죠. 이게 조금 이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고연에 5억 쪽 임야 사시는 분인데 묘가 한 20개 있더라. 묘가 이런 게. 그런데 한 2천만 원 주면은 묘 이장 전문가들이 있어요. 알아서 해주겠다. 알았어. 그래갖고 묘 저렇게 어디고 구청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여기 다 납골당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대요. 나름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만나면 잘합니다. 자, 근데 묘가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비석이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오래되고 비석 없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자, 봅니다. 선생님 지분이기 때문에 공유자 매수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자, 공유자가 보통 보면은 3개나 차 받으러 가면 하나 정도는 공유자가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무섭다고 안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온다 보고. 자, 일단 산을 봅니다. 그림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죠? 그죠? 이렇게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해가지고 이게 신권에 놓으면은 1차에서 분명히 팔린다. 이런 확신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요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죠? 신권에서 여러 신권이면 감정이 얼마나 올까 이게 감정이. 총 몇 평입니까? 3개 곱하면은 2,700평에 1억 한 500 나옵니다. 1억 500. 그죠? 그래 했는데 1억 한 5천에 팔리겠더라. 2,700평이고 도로 잘 몰아가지고. 그러면은 요번에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64%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유사부 들어가서 128% 정도 팔리겠다. 이렇게 확신만 써서 들어가면 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갑니까? 자, 그렇게 계산합니다. 해가지고, 요런 거 위주로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럼 요건 됐고요. 이런 지분이 좋다. 내가 볼 때는. 같은 값이면. 그 다음에 홍성군.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지목이 돼지고, 금액이 5억 3,400짜리고, 이게 대출이 얼마 나간다 그러면 옛날에 농협에서, 그죠? 여기 있죠? 원래는 세종, 공주, 축산업 협동조합 여기서 나간 겁니다. 원래가 나갔는데 여기서 유동화회사 에다가 농협은 다 여기 갖다 줘요. 부실 생기면은. 그럼 여기서 규명인데 원금이 지목에는 딱 3억 6천 했죠. 아, 3억 6천 900 그런 거 먹기에는 뭐 대출을 더 있는 줄 모르는 거겠다. 자보전 대출 좀 많이 나온 아닙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대출 활용도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고 느낌이 그래요. 대출 활용도 면에서 가격이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럼 다른 거는 다 옆에 들어간 진입로 지분이고 알짜배기가 하나가 5억 3,400짜리 있잖아요. 요것만 갖고 해도 금액이 상당히 좀 싼 겁니다. 그래서 답사해 보시고 도입 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요거는 팔려버렸습니다. 3억 천에. 그죠? 팔렸어요. 그래서 깔린 땅이지만 이제 이런 걸 낮춰받을 때는 대출 된다 안 된다?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돈이 한 3억 있는 사람이 좀 이 맛을 다셔야 되지 2천만 원 뺏겼는데 자꾸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2천만 원 사람은 아까 뭐 본다고 2, 3천 있는 사람 2, 3천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분수를 돈도 뭐 1,200원 쓰면서 막 3억짜리 5억짜리 매달 보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보기는 보되 소개하면 돼. 여러분 좋으면은 주변에 찾아보면 돈 사람 있어요.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소개해주면은 보통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아요. 받는데 수고비를 받는 거는 기한 안 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영업이 되면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 대리를 해주고 막 가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막 낙찰 받아주고 사면은 만약에 재수 없으면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뭐 한두 개 받는 건 상관없어요. 수고해주고 못해나 소개해주고 1,000만 원 주더래. 아이고 고맙다고 받았어. 그런 거는 별 문제 없다. 근데 이제 또 어디 업자처럼 계속 그죠? 야매로 10건, 20건, 30건 하다가 하나 잡히면은 그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수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참 우리 학원에 이 창원까지 이 서울에서 두 분인데 잠못이잖아요. 두 분 그럼. 걱정되네. 자, 마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차례하시면 차례하고. 차례. 예. 수고하셨습니다.